옛날 조선 후기 함경도 깊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의수를 행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젊은 아들 이선우라는 의생이 있었습니다. 3대째 의수를 이어왔지만 가세가 기울어 이름난 명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도 의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몇 달째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백 리 길을 걸어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본래 허약한 체질에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선우는 머물 곳을 찾기도 전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덤불에서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니 윤기 나는 노란 털을 가진 족제비 한 마리였습니다. 족제비는 무언가를 찾는 듯 앞발로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여 선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족제비는 고개를 획 돌려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지독한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항문에서 뿜어내는 고약한 악취였습니다. 선우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독하다 독해. 도대체 저 녀석, 뭘 하려고 저렇게 한 곳만 파고 있는 거지? 족제비는 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서 한쪽에 쌓아두며 끈질기게 한 곳만 파더니 이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족제비는 구덩이를 파놓고는 반대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족제비가 도망치듯 달려나오자 그 뒤를 따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맹렬히 쫓아나왔습니다. 족제비는 뱀에게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며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로 뱀을 유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인 것 같았습니다. 뱀도 그 뒤를 따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자 곧 그 안에서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흙더미가 들썩거리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만큼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덩치 차이를 어찌 감당할까? 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선우는 숨을 죽이고 두 동물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뱀의 덩치가 워낙 컸기에 당연히 뱀이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 흙더미를 무너뜨리며 튀어나온 것은 바로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의 이빨에 목을 물린 뱀은 축 늘어져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광경에 놀라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뱀을 유인했구나.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족제비는 죽은 뱀을 옆에 놓고 잠시 거친 숨을 고르더니 뾰족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뱃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족제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뱀의 뱃속에는 이미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족제비 새끼 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새끼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어. 선우는 족제비의 모성애에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녀석. 원수는 갚았지만 새끼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꼬. 그런데 그때 족제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땅 위에 나란히 눕혀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푸른 잎사귀를 가진 풀 한 포기를 물고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저 풀은 왜 물고 온 거지? 족제비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풀 이파리로 죽은 새끼들의 몸을 정성껏 문지르기도 하고 콧구멍에 대어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족제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족제비 새끼들이 움찔움찔 몸을 떨며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족제비가 차례로 젖을 물리자 새끼들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어미 곁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선우는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족제비 가족이 숲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체 어미 족제비가 물고 온 그 풀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그 풀이 대체 뭐길래? 선우는 정신없이 족제비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미 족제비가 버리고 간 풀 한 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 모를 풀이었지만 선우는 그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신비한 풀을 더 찾아 연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민가부터 찾기로 하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한 집 주인을 만나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되었는데 주인은 선우가 의생이란 말을 듣자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의원 선생이시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럼 혹시 뱀에 물린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웃집 박서방이 어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부디 한 번만 가서 봐주십시오. 선우는 주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남자는 방에 들어누워 한쪽 다리를 천으로 묶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뱀독을 빼내는 의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마침 품 안에 신비한 풀이 있으니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 신비한 효험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선우는 환자의 상처에 침을 찔러 작은 구멍을 내고 신비한 풀을 잘게 찧어 그 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으로 낸 구멍에서 검고 탁한 독 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됐다. 됐어. 마침내 뱀독을 모두 빼내자 박서방은 치솟던 열이 떨어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양반이 살았네, 살았어. 참으로 용한 의원님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선우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도 기뻤지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신비한 풀을 찾았다는 사실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선우는 다시 족제비를 만났던 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족제비가 사라졌던 풀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신비한 풀은 단 한 포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족제비가 이쪽으로 온 것 같았는데. 갖고 있던 마지막 풀 한 포기는 간밤에 뱀독을 치료하느라 다 써버려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신비한 풀을 찾아 전국 8도의 깊은 산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선우는 인자한 인상의 한 늙은 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과 찾고 있는 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죽은 생명도 살린다는 신비한 풀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전 운 좋게 한 포기를 손에 넣었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 말에 늙은 의원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는 그 풀인 것 같구먼. 예. 그게 정말이십니까? 선우가 놀라 묻자 늙은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자네처럼 젊었을 적에 고향에서 큰 비로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난 적이 있었지. 늙은 의원 역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빠른 물살 때문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던 그때 의원은 물에 뜬 통나무 기둥 하나를 발견하고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통나무 기둥 위에 또 다른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커다란 뱀 한 마리였습니다. 뱀은 사람의 손이 몸에 닿아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놀라서 힘껏 그의 팔을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에 퍼졌지만 의원은 통나무 기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독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당장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한동안 물에 떠내려가던 통나무 기둥은 강 가장자리 언덕에 닿았고 의원도 뱀도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팔은 이미 퉁퉁 붓고 검게 변해 있었네? 간신히 물귀신이 되는 건 피했지만 이젠 뱀독으로 죽을 판이었지. 그런데 그 뱀이 말이야, 도망가지 않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있더군. 이상한 이야기지만 왠지 나를 문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어찌 되셨습니까? 내 짐작이 맞았어. 그 뱀이 다시 날 살려주었다네. 뱀은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이상한 풀 한 포기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팔에 그 풀을 몇 번 문질러주고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풀이 혹시... 선우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바로 그 풀이었던 것 같네. 뱀이 풀을 문질러주고 잠시 후 거짓말처럼 독이 모두 빠져나갔다네. 고통도 사라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졌지. 하지만 나 역시 그 신비한 풀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선우를 보며 늙은 의원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자네처럼 한동안 그 풀을 찾아 온 산을 헤맸다네. 결국 찾지는 못했지만 아주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그 풀을 찾아다니는 동안 다른 수많은 약초를 배우고 위수를 익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거든. 자네도 이제 그 신비한 풀은 그만 찾는 것이 어떤가? 아무래도 그 푸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모양이니 말이야. 선우는 늙은 의원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비한 풀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기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의술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큰 깨달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선우는 늙은 의원의 제자가 되어 밤낮으로 의술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다니며 새로운 약초를 찾고 연구하며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선우는 마침내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이름을 널리 떨쳤고 그의 아들 또한 그 뒤를 이어 훌륭한 의생으로 대를 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신비한 풀은 하늘이 꼭 살려야 할 사람에게만 기적처럼 내려주는 선물인지 지금까지 발견한 사람이 없어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 옛날 조선 후기 함경도 깊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의술을 행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젊은 아들 이선우라는 의생이 있었습니다. 3대째 의술을 이어왔지만 가세가 기울어 이름난 명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도 의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몇 달째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백 리 길을 걸어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본래 허약한 체질에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선우는 머물 곳을 찾기도 전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덤불에서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니 윤기 나는 노란 털을 가진 족제비 한 마리였습니다. 족제비는 무언가를 찾는 듯 앞발로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여 선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족제비는 고개를 획 돌려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지독한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항문에서 뿜어내는 고약한 악취였습니다. 선우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독하다 독해. 도대체 저 녀석, 뭘 하려고 저렇게 한 곳만 파고 있는 거지? 족제비는 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서 한쪽에 쌓아두며 끈질기게 한 곳만 파더니 이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족제비는 구덩이를 파놓고는 반대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족제비가 도망치듯 달려나오자 그 뒤를 따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맹렬히 쫓아나왔습니다. 족제비는 뱀에게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며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로 뱀을 유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인 것 같았습니다. 뱀도 그 뒤를 따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자 곧 그 안에서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흙더미가 들썩거리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만큼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덩치 차이를 어찌 감당할까? 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선우는 숨을 죽이고 두 동물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뱀의 덩치가 워낙 컸기에 당연히 뱀이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 흙더미를 무너뜨리며 튀어나온 것은 바로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의 이빨에 목을 물린 뱀은 축 늘어져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광경에 놀라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뱀을 유인했구나.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족제비는 죽은 뱀을 옆에 놓고 잠시 거친 숨을 고르더니 뾰족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뱃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족제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뱀의 뱃속에는 이미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족제비 새끼 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새끼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어. 선우는 족제비의 모성애에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녀석. 원수는 갚았지만 새끼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꼬. 그런데 그때 족제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땅 위에 나란히 눕혀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푸른 잎사귀를 가진 풀 한 포기를 물고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저 풀은 왜 물고 온 거지? 족제비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풀 이파리로 죽은 새끼들의 몸을 정성껏 문지르기도 하고 콧구멍에 대어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족제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족제비 새끼들이 움찔움찔 몸을 떨며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족제비가 차례로 젖을 물리자 새끼들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어미 곁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선우는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족제비 가족이 숲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체 어미 족제비가 물고 온 그 풀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그 풀이 대체 뭐길래? 선우는 정신없이 족제비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미 족제비가 버리고 간 풀 한 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 모를 풀이었지만 선우는 그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신비한 풀을 더 찾아 연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민가부터 찾기로 하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한 집 주인을 만나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되었는데 주인은 선우가 의생이란 말을 듣자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위원 선생이시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럼 혹시 뱀에 물린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웃집 박서방이 어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부디 한 번만 가서 봐주십시오. 선우는 주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남자는 방에 들어누워 한쪽 다리를 천으로 묶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뱀독을 빼내는 의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마침 품 안에 신비한 풀이 있으니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 신비한 효험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선우는 환자의 상처에 침을 찔러 작은 구멍을 내고 신비한 풀을 잘게 찧어 그 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으로 낸 구멍에서 검고 탁한 독 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됐다. 됐어. 마침내 뱀독을 모두 빼내자 박서방은 치솟던 열이 떨어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양반이 살았네, 살았어. 참으로 용한 의원님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선우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도 기뻤지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신비한 풀을 찾았다는 사실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선우는 다시 족제비를 만났던 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족제비가 사라졌던 풀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신비한 풀은 단 한 포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족제비가 이쪽으로 온 것 같았는데. 갖고 있던 마지막 풀 한 포기는 간밤에 뱀독을 치료하느라 다 써버려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신비한 풀을 찾아 전국 8도의 깊은 산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선우는 인자한 인상의 한 늙은 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과 찾고 있는 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죽은 생명도 살린다는 신비한 풀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전 운 좋게 한 포기를 손에 넣었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 말에 늙은 의원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는 그 풀인 것 같구먼. 예. 그게 정말이십니까? 선우가 놀라 묻자 늙은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자네처럼 젊었을 적에 고향에서 큰 비로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난 적이 있었지. 늙은 의원 역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빠른 물살 때문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던 그때 의원은 물에 뜬 통나무 기둥 하나를 발견하고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통나무 기둥 위에 또 다른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커다란 뱀 한 마리였습니다. 뱀은 사람의 손이 몸에 닿아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놀라서 힘껏 그의 팔을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에 퍼졌지만 의원은 통나무 기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독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당장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한동안 물에 떠내려가던 통나무 기둥은 강 가장자리 언덕에 닿았고 의원도 뱀도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팔은 이미 퉁퉁 붓고 검게 변해 있었네. 간신히 물귀신이 되는 건 피했지만 이젠 뱀독으로 죽을 판이었지. 그런데 그 뱀이 말이야, 도망가지 않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있더군. 이상한 이야기지만 왠지 나를 문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어찌 되셨습니까? 내 짐작이 맞았어. 그 뱀이 다시 날 살려주었다네. 뱀은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이상한 풀 한 포기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팔에 그 풀을 몇 번 문질러주고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풀이 혹시
선우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바로 그 풀이었던 것 같네. 뱀이 풀을 문질러주고 잠시 후 거짓말처럼 독이 모두 빠져나갔다네. 고통도 사라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졌지. 하지만 나 역시 그 신비한 풀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선우를 보며 늙은 의원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자네처럼 한동안 그 풀을 찾아 온 산을 헤맸다네. 결국 찾지는 못했지만 아주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그 풀을 찾아다니는 동안 다른 수많은 약초를 배우고 위수를 익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거든. 자네도 이제 그 신비한 풀은 그만 찾는 것이 어떤가? 아무래도 그 푸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모양이니 말이야. 선우는 늙은 의원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비한 풀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기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의술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큰 깨달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선우는 늙은 의원의 제자가 되어 밤낮으로 의술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다니며 새로운 약초를 찾고 연구하며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선우는 마침내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이름을 널리 떨쳤고 그의 아들 또한 그 뒤를 이어 훌륭한 의생으로 대를 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신비한 풀은 하늘이 꼭 살려야 할 사람에게만 기적처럼 내려주는 선물인지 지금까지 발견한 사람이 없어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 옛날 조선 후기 함경도 깊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의술을 행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젊은 아들 이선우라는 의생이 있었습니다. 3대째 의술을 이어왔지만 가세가 기울어 이름난 명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도 의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몇 달째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백 리 길을 걸어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본래 허약한 체질에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선우는 머물 곳을 찾기도 전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덤불에서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니 윤기 나는 노란 털을 가진 족제비 한 마리였습니다. 족제비는 무언가를 찾는 듯 앞발로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여 선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족제비는 고개를 획 돌려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지독한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항문에서 뿜어내는 고약한 악취였습니다. 선우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독하다 독해. 도대체 저 녀석, 뭘 하려고 저렇게 한 곳만 파고 있는 거지? 족제비는 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서 한쪽에 쌓아두며 끈질기게 한 곳만 파더니 이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족제비는 구덩이를 파놓고는 반대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족제비가 도망치듯 달려나오자 그 뒤를 따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맹렬히 쫓아나왔습니다. 족제비는 뱀에게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며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로 뱀을 유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인 것 같았습니다. 뱀도 그 뒤를 따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자 곧 그 안에서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흙더미가 들썩거리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만큼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덩치 차이를 어찌 감당할까? 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선우는 숨을 죽이고 두 동물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뱀의 덩치가 워낙 컸기에 당연히 뱀이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 흙더미를 무너뜨리며 튀어나온 것은 바로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의 이빨에 목을 물린 뱀은 축 늘어져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광경에 놀라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뱀을 유인했구나.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족제비는 죽은 뱀을 옆에 놓고 잠시 거친 숨을 고르더니 뾰족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뱃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족제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뱀의 뱃속에는 이미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족제비 새끼 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새끼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어. 선우는 족제비의 모성애에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녀석. 원수는 갚았지만 새끼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꼬. 그런데 그때 족제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땅 위에 나란히 눕혀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푸른 잎사귀를 가진 풀 한 포기를 물고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저 풀은 왜 물고 온 거지? 족제비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풀 이파리로 죽은 새끼들의 몸을 정성껏 문지르기도 하고 콧구멍에 대어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족제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족제비 새끼들이 움찔움찔 몸을 떨며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족제비가 차례로 젖을 물리자 새끼들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어미 곁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선우는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족제비 가족이 숲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체 어미 족제비가 물고 온 그 풀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그 풀이 대체 뭐길래? 선우는 정신없이 족제비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미 족제비가 버리고 간 풀 한 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은 모를 풀이었지만 선우는 그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신비한 풀을 더 찾아 연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민가부터 찾기로 하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한 집 주인을 만나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되었는데 주인은 선우가 의생이란 말을 듣자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위원 선생이시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럼 혹시 뱀에 물린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웃집 박서방이 어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부디 한 번만 가서 봐주십시오. 선우는 주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남자는 방에 들어누워 한쪽 다리를 천으로 묶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뱀독을 빼내는 의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마침 품 안에 신비한 풀이 있으니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 신비한 효험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선우는 환자의 상처에 침을 찔러 작은 구멍을 내고 신비한 풀을 잘게 찧어 그 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으로 낸 구멍에서 검고 탁한 독 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됐다. 됐어. 마침내 뱀독을 모두 빼내자 박서방은 치솟던 열이 떨어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양반이 살았네, 살았어. 참으로 용한 의원님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선우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도 기뻤지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신비한 풀을 찾았다는 사실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선우는 다시 족제비를 만났던 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족제비가 사라졌던 풀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신비한 풀은 단 한 포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족제비가 이쪽으로 온 것 같았는데. 갖고 있던 마지막 풀 한 포기는 간밤에 뱀독을 치료하느라 다 써버려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신비한 풀을 찾아 전국 8도의 깊은 산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선우는 인자한 인상의 한 늙은 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과 찾고 있는 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죽은 생명도 살린다는 신비한 풀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전 운 좋게 한 포기를 손에 넣었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 말에 늙은 의원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는 그 풀인 것 같구먼. 예. 그게 정말이십니까? 선우가 놀라 묻자 늙은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자네처럼 젊었을 적에 고향에서 큰 비로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난 적이 있었지. 늙은 의원 역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빠른 물살 때문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던 그때 의원은 물에 뜬 통나무 기둥 하나를 발견하고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통나무 기둥 위에 또 다른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커다란 뱀 한 마리였습니다. 뱀은 사람의 손이 몸에 닿아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놀라서 힘껏 그의 팔을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에 퍼졌지만 의원은 통나무 기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독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당장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한동안 물에 떠내려가던 통나무 기둥은 강 가장자리 언덕에 닿았고 의원도 뱀도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팔은 이미 퉁퉁 붓고 검게 변해 있었네. 간신히 물귀신이 되는 건 피했지만 이젠 뱀독으로 죽을 판이었지. 그런데 그 뱀이 말이야, 도망가지 않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있더군. 이상한 이야기지만 왠지 나를 문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어찌 되셨습니까? 내 짐작이 맞았어. 그 뱀이 다시 날 살려주었다네. 뱀은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이상한 풀 한 포기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팔에 그 풀을 몇 번 문질러주고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풀이 혹시... 선우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바로 그 풀이었던 것 같네. 뱀이 풀을 문질러주고 잠시 후 거짓말처럼 독이 모두 빠져나갔다네. 고통도 사라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졌지. 하지만 나 역시 그 신비한 풀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선우를 보며 늙은 의원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자네처럼 한동안 그 풀을 찾아 온 산을 헤맸다네. 결국 찾지는 못했지만 아주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그 풀을 찾아다니는 동안 다른 수많은 약초를 배우고 위수를 익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거든. 자네도 이제 그 신비한 풀은 그만 찾는 것이 어떤가? 아무래도 그 푸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모양이니 말이야. 선우는 늙은 의원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비한 풀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기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의술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큰 깨달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선우는 늙은 의원의 제자가 되어 밤낮으로 의술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다니며 새로운 약초를 찾고 연구하며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선우는 마침내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이름을 널리 떨쳤고 그의 아들 또한 그 뒤를 이어 훌륭한 의생으로 대를 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신비한 풀은 하늘이 꼭 살려야 할 사람에게만 기적처럼 내려주는 선물인지 지금까지 발견한 사람이 없어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아. 옛날 조선 후기 함경도 깊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의수를 행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젊은 아들 이선우라는 의생이 있었습니다. 3대째 의수를 이어왔지만 가세가 기울어 이름난 명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도 의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몇 달째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백 리 길을 걸어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본래 허약한 체질에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선우는 머물 곳을 찾기도 전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덤불에서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니 윤기 나는 노란 털을 가진 족제비 한 마리였습니다. 족제비는 무언가를 찾는 듯 앞발로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여 선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족제비는 고개를 획 돌려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지독한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항문에서 뿜어내는 고약한 악취였습니다. 선우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독하다 독해. 도대체 저 녀석, 뭘 하려고 저렇게 한 곳만 파고 있는 거지? 족제비는 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서 한쪽에 쌓아두며 끈질기게 한 곳만 파더니 이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족제비는 구덩이를 파놓고는 반대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족제비가 도망치듯 달려나오자 그 뒤를 따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맹렬히 쫓아나왔습니다. 족제비는 뱀에게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며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로 뱀을 유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인 것 같았습니다. 뱀도 그 뒤를 따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자 곧 그 안에서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흙더미가 들썩거리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만큼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덩치 차이를 어찌 감당할까? 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선우는 숨을 죽이고 두 동물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뱀의 덩치가 워낙 컸기에 당연히 뱀이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 흙더미를 무너뜨리며 튀어나온 것은 바로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의 이빨에 목을 물린 뱀은 축 늘어져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광경에 놀라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뱀을 유인했구나.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족제비는 죽은 뱀을 옆에 놓고 잠시 거친 숨을 고르더니 뾰족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뱃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족제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뱀의 뱃속에는 이미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족제비 새끼 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새끼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어. 선우는 족제비의 모성애에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녀석. 원수는 갚았지만 새끼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꼬. 그런데 그때 족제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땅 위에 나란히 눕혀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푸른 잎사귀를 가진 풀 한 포기를 물고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저 풀은 왜 물고 온 거지? 족제비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풀 이파리로 죽은 새끼들의 몸을 정성껏 문지르기도 하고 콧구멍에 대어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족제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족제비 새끼들이 움찔움찔 몸을 떨며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족제비가 차례로 젖을 물리자 새끼들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어미 곁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선우는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족제비 가족이 숲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체 어미 족제비가 물고 온 그 풀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그 풀이 대체 뭐길래? 선우는 정신없이 족제비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미 족제비가 버리고 간 풀 한 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름 모를 풀이었지만 선우는 그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신비한 풀을 더 찾아 연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민가부터 찾기로 하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한 집 주인을 만나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되었는데 주인은 선우가 의생이란 말을 듣자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위원 선생이시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럼 혹시 뱀에 물린 상처도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웃집 박서방이 어제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독사에 물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부디 한 번만 가서 봐주십시오. 선우는 주인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이라는 남자는 방에 들어누워 한쪽 다리를 천으로 묶은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뱀독을 빼내는 의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마침 품 안에 신비한 풀이 있으니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도 그 신비한 효험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선우는 환자의 상처에 침을 찔러 작은 구멍을 내고 신비한 풀을 잘게 찧어 그 위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으로 낸 구멍에서 검고 탁한 독 물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됐다. 됐어. 마침내 뱀독을 모두 빼내자 박서방은 치솟던 열이 떨어지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양반이 살았네, 살았어. 참으로 용한 의원님이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아닙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선우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도 기뻤지만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신비한 풀을 찾았다는 사실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선우는 다시 족제비를 만났던 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족제비가 사라졌던 풀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신비한 풀은 단 한 포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족제비가 이쪽으로 온 것 같았는데. 갖고 있던 마지막 풀 한 포기는 간밤에 뱀독을 치료하느라 다 써버려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우는 신비한 풀을 찾아 전국 8도의 깊은 산을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덧없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서 선우는 인자한 인상의 한 늙은 의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과 찾고 있는 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죽은 생명도 살린다는 신비한 풀을 찾고 있습니다. 오래전 운 좋게 한 포기를 손에 넣었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 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그 말에 늙은 의원은 눈을 반짝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는 그 풀인 것 같구먼. 예. 그게 정말이십니까? 선우가 놀라 묻자 늙은 의원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자네처럼 젊었을 적에 고향에서 큰 비로 강물이 범람하여 홍수가 난 적이 있었지.
늙은 의원 역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소리쳐도 빠른 물살 때문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던 그때 의원은 물에 뜬 통나무 기둥 하나를 발견하고 힘껏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통나무 기둥 위에 또 다른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커다란 뱀 한 마리였습니다. 뱀은 사람의 손이 몸에 닿아 자신을 해치려는 줄 알고 놀라서 힘껏 그의 팔을 물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에 퍼졌지만 의원은 통나무 기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독사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당장 물에 빠져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한동안 물에 떠내려가던 통나무 기둥은 강 가장자리 언덕에 닿았고 의원도 뱀도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팔은 이미 퉁퉁 붓고 검게 변해 있었네? 간신히 물귀신이 되는 건 피했지만 이젠 뱀독으로 죽을 판이었지. 그런데 그 뱀이 말이야, 도망가지 않고 한참을 나를 바라보고 있더군. 이상한 이야기지만 왠지 나를 문 것을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어찌 되셨습니까? 내 짐작이 맞았어. 그 뱀이 다시 날 살려주었다네. 뱀은 스르르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이상한 풀 한 포기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팔에 그 풀을 몇 번 문질러주고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풀이 혹시... 선우는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토록 찾고 있는 바로 그 풀이었던 것 같네. 뱀이 풀을 문질러주고 잠시 후 거짓말처럼 독이 모두 빠져나갔다네. 고통도 사라지고 정신도 아주 맑아졌지. 하지만 나 역시 그 신비한 풀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네.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선우를 보며 늙은 의원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자네처럼 한동안 그 풀을 찾아 온 산을 헤맸다네. 결국 찾지는 못했지만 아주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그 풀을 찾아다니는 동안 다른 수많은 약초를 배우고 위수를 익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거든. 자네도 이제 그 신비한 풀은 그만 찾는 것이 어떤가? 아무래도 그 푸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모양이니 말이야. 선우는 늙은 의원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비한 풀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쉬웠지만 기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의술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큰 깨달음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후 선우는 늙은 의원의 제자가 되어 밤낮으로 의술을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다니며 새로운 약초를 찾고 연구하며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선우는 마침내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명의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며 이름을 널리 떨쳤고 그의 아들 또한 그 뒤를 이어 훌륭한 의생으로 대를 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신비한 풀은 하늘이 꼭 살려야 할 사람에게만 기적처럼 내려주는 선물인지 지금까지 발견한 사람이 없어 그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 옛날 조선 후기 함경도 깊은 산골 마을에 대대로 의술을 행하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젊은 아들 이선우라는 의생이 있었습니다. 3대째 의술을 이어왔지만 가세가 기울어 이름난 명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선우는 어려서부터 가난 속에서도 의술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는 더 넓은 세상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몇 달째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백 리 길을 걸어 낯선 고을에 다다랐습니다. 본래 허약한 체질에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선우는 머물 곳을 찾기도 전에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산기슭의 커다란 바위에 몸을 기대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근처 덤불에서 파스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니 윤기 나는 노란 털을 가진 족제비 한 마리였습니다. 족제비는 무언가를 찾는 듯 앞발로 맹렬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여 선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족제비는 고개를 획 돌려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지독한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적을 물리치기 위해 항문에서 뿜어내는 고약한 악취였습니다. 선우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움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조용히 족제비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독하다 독해. 도대체 저 녀석, 뭘 하려고 저렇게 한 곳만 파고 있는 거지? 족제비는 선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서 한쪽에 쌓아두며 끈질기게 한 곳만 파더니 이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깊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족제비는 구덩이를 파놓고는 반대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 밑으로 쏜살같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족제비가 도망치듯 달려나오자 그 뒤를 따라 거대한 뱀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린 채 맹렬히 쫓아나왔습니다. 족제비는 뱀에게 잡힐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도망치며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로 뱀을 유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인 것 같았습니다. 뱀도 그 뒤를 따라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자 곧 그 안에서 생사를 건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흙더미가 들썩거리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를 만큼 격렬한 싸움이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저 덩치 차이를 어찌 감당할까? 대체 누가 이길 것인가? 선우는 숨을 죽이고 두 동물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뱀의 덩치가 워낙 컸기에 당연히 뱀이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잠시 후 흙더미를 무너뜨리며 튀어나온 것은 바로 족제비였습니다. 족제비의 이빨에 목을 물린 뱀은 축 늘어져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광경에 놀라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뱀을 유인했구나. 저렇게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떤 절박한 사정이라도 있는 걸까? 족제비는 죽은 뱀을 옆에 놓고 잠시 거친 숨을 고르더니 뾰족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뱀의 배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뱀의 뱃속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족제비의 새끼들이었습니다. 뱀의 뱃속에는 이미 죽어 싸늘하게 식어버린 족제비 새끼 3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제 새끼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건 것이었어. 선우는 족제비의 모성애에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불쌍한 녀석. 원수는 갚았지만 새끼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어찌할꼬. 그런데 그때 족제비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을 땅 위에 나란히 눕혀두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 푸른 잎사귀를 가진 풀 한 포기를 물고 나타난 것입니다. 갑자기 저 풀은 왜 물고 온 거지? 족제비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풀 이파리로 죽은 새끼들의 몸을 정성껏 문지르기도 하고 콧구멍에 대어주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우는 족제비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선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족제비 새끼들이 움찔움찔 몸을 떨며 하나둘씩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족제비가 차례로 젖을 물리자 새끼들은 금세 기운을 차리고 어미 곁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니. 저런 기적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선우는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족제비 가족이 숲속으로 사라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대체 어미 족제비가 물고 온 그 풀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그 풀이 대체 뭐길래? 선우는 정신없이 족제비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미 족제비가 버리고 간 풀 한 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일은 모를 풀이었지만 선우는 그것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소중히 품 안에 넣었습니다. 신비한 풀을 더 찾아 연구하고 싶었지만 이미 해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서둘러 민가부터 찾기로 하고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좋은 한 집 주인을 만나 하룻밤 묵을 수 있게 되었는데
주인은 선우가 의생이란 말을 듣자 반색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의원 선생이시라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럼 혹시